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어젯밤 노동절 연휴죠. 그래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도 이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중국의 비구엔 상환 유예 조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심리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런데다가 이제 독일 무역 흑자가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를 하니까 그냥 좀 올랐던 거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매수 우위로 이제 전환을 했고, 종일 이제 약세하고 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지루한 움직임을 하루 종일 코스피는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연 3일째 삼성전자를 사들였지만 주가는 이제 오늘도 지난주 이제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가 500원 좀 빠졌네요. 그래서 9월 1일, 9월 또 4일, 또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5,540억, 2,442억, 오늘 이제 1,219억 이렇게 되니까 9,200억이 넘게 3일 동안 샀습니다. 이번 달 들면서 외국인이. 이거는 이제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48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480억을 팔았습니다.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294억을 순매도했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82.18포인트, 어제보다 0.09% 밀렸습니다. 약보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 우위를 계속 보여갔어요.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힘차게 사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강한 그런 랠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후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크진 않지만 전환되면서 강보권 이상을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0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5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또 9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21.48포인트, 어제보다 0.25%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양봉이에요. 시초가가 좀 밀려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22였기 때문에 양봉을 더했어요. 그래서 빠르지는 않지만 상승 기조는 그냥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도 오늘 또다시 이제 밑에 꼬리가 길어지는 그런 양봉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또 이렇게 더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기조 자체가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 시장이 다 상승 기조는 그냥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좀 올랐네요. 1,330원 60전. 그래서 어제보다 10원 80전이 올랐습니다. 조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219억을 순매수했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78억을 순매수, SK 하이닉스도 다시 133억을 순매수, 그 다음에 이제 SDI를 116억 순매수, LG화학을 57억 순매수, 포스코 퓨처엠을 141억 순매수, 네이버 68억 순매수.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순매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포스코 홀딩스도 62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기관은 73억 샀고, 개인들도 510억 샀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오늘 그 삼성전자는 765억을 순매도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68억, SK 하이닉스 52억, 포스코홀딩스 조금 전에 73억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기관도 193억을 샀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이 세 종목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74억, 155억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고, LNF만 58억을 순매수했어요. 포스코 DX도 30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37억, 국내 기관 10억 뭐 이렇게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오늘 에코프로 BM을 118억을 순매수했어요. 포스코 DX도 43억을 순매수하고 나머지는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또다시 초전도체가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초전도체. 그래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네이처지에 우리가 얘기했던 LK99 이 물질, 이것과 상관없이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 혁명이다, 이거는. 그래서 좀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글이 실리면서 여기에 이제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 네이처지의 초전도체 언급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이거는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공급 수량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테슬라에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납품하는데 뭐 이게 4조에서 5조 간다, 이런 게 6월인가요? 그게 한번 얘기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조회 공시를 테슬라랑 협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면서 이 공시에 대한 이제 것들이 재부각되면서 오늘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로봇, 이것도 뭐 이제 산업형이니까 지능형 로봇 둘 다. 삼성전자가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AI 탑재된 휴머노이드, 이거를 반도체 공정에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 로봇에 불을 댕겼고, 또 이제 다음 달에 두산 로보틱스요, 이게 이제 뭐 1조가 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상장되는 것도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얘기되지만 로봇, 어제도 이제 포스코의 특수환경 업무 수행 로봇, 이런 거 이제 대동이랑 MOU 맺은 거. 이래서 로봇 산업에 삼성, 뭐 포스코 이런 큰 기업들이 이제 들어온다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안정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역시 이제 대동, 이런 게 15% 이상 올랐는데, 이게 이제 대동이 전일 발표된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이 이제 힘든 일을 대신하는 그 MOU 관계로 오늘 또 올랐고, 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종목으로 레이저셀이라는 게, 이게 300mm 대화면 대면적 레이저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AI 반도체 공정에도 이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디스플레이 공정에도 쓰이고,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냥 상한가 간 후에 계속 상한가를 갔고, 또 뭐 AI 의료기기 루닛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 포스트 2차 전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포스트 에코프로, 이게 과연 무엇이냐, 이 자리를 누가 메꿀 것이냐를 차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힘겨루기는 시장에서 종일 있었다. 그 힘겨루기가 일어났던 날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으로 넘어와서 시장을 좀 보면 지금 이제 9월 들어서 이제 3일이 지났잖아요. 3일째 흐름을 보면은 우리 시장의 최대의 화두는 AI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AI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막 좌우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AI가 어떻게 이제 녹아드느냐,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축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AI 전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 있잖아요. HBM. 그 반도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제 10월이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그 얘기가 나왔던 이제 그런 반도체. 또 오늘 또 원래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던, 그래서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도 올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업체, 거기다가 반도체 장비 관련주, 이거를 하려면 이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비 관련주, 이렇게 한 축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AI를 활용한 로봇 산업,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공정에 휴머노이드 투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삼성전자보다 이거의 혜택을 받은 건 포스코 그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AI 로봇을 겨냥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쫙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종목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I를 활용한 로봇 산업으로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사업 쪽에 또 주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루닛이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AI를 적용시켜서 의료 진단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막 벌어졌을 때 진짜 이제 뭐 서부로 가서 금을 캐갖고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곡괭이하고 청바지 장수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AI를 그 반도체를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의료, 뭐 교육, 뭐 이런 것들, 또 로봇도 뭐 광의로 보면 어플리케이션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제 세 축으로 우리가 이 AI 관련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나름 움직이고 있고, 이제 반도체 쪽은 워낙 삼성이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삼성이 그런데, 일단 삼성은 지난 금요일 날 워낙 급하게 급등을 많이 한 거에 대한 이제 지금 숨고르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마 오늘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다. 오늘까지 조정 받으면 뭐 내일부터 조금 이제 삼성전자도 원래 템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9월 시장도 결국은 꿈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그 꿈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우리가 걱정을 해서 앞으로 뭐 경기 후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뭐 그러니까 전통적인 배당주,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의 시세 차익은 뭐 일찌감치 접고 배당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난 배당으로 가겠다 하는 이제 그 빨리 움직이시는 그 일부 투자자를 제외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역시 가장 쉽게 손이 나가는 거는 AI 쪽 관련된 거일 수밖에 없어요. AI 쪽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축에서 이제 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BM 반도체에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뭐 특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뭐 이런 게 있을 테고, 또 한 덩어리는 로봇, 그 다음에 AI 어플리케이션 사업, 뭐 AI를 활용한 의료 진단이라든지 또 그걸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제 생각에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 9월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9월 시장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우리 보통 말하는 가치주, 뭐 배당 많이 주는 거 이런 거로 일찌감치 돌아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시장에서 역시 아직은 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AI 관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살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각각의 종목이 처한 그 수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썸네일 한 10일간 썸네일에 올렸던 종목들을 쫙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수 시그널이 완벽하게 구성된 것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구성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구성되는 척하다가 안 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제대로 구성되고 매수 시그널이 구성돼 있어서 이제 제대로 우상향해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편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장의 유동성이 지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한쪽에 희생이 없다면 이런 쪽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다른 한쪽이 지금 얘기한 AI 관련된 이것들이 오르려면 한쪽이 희생해줘야 돼요. 한쪽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이것도 저것도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은 좀 힘들어요.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로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게 제한적 유동성일 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죽어야 이러면 좀 우습지만 쉬어야 이 표현이 맞겠죠. 뭐 나쁜 주식이 아니니까 그동안 오른 거 이제 쉬어야.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관련 소재 쪽이 날아갈 때 셀 만드는 세트 메이커들은 좀 곰보짓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세트 메이커가 또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전부 다가 못 가는 제한된 유동성이라는 걸 기억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간절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느끼셨지만 9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그래도 지수는 내용이 어떻든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랠리는 9월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냥 완만한 오름 정도가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그 시장을 리딩해가고 있는 그 종목들은 상당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9월 연휴 전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